1번부터 3번까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일단은 발표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죠? 말하기 하는 겁니다. 맞아요? 발표는 왜 하는 겁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화자라는 게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존재합니까? 청자, 듣는 사람이라는 게 존재할 거예요. 그쵸?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면서 우리 바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 그거 잘 봐줘야 돼요. 화법에서는요, 이게 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괄호를 열고 비언어적 표현이나 반언어적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되니까 이런 부분들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먼저 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릴 적 종이 비행기를 접어 하늘 높이 신나게 날렸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 종이 비행기 날리기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세계 대회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라고 하고 괄호 열고 자료 1을 제시하며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료 1은 2번에 있네요. 계속 봅시다. 바로 이 비행기가 세계 종이 비행기 대회 오래 날리기 종목에서 29.2초의 신기록을 세운 주인공인데요. 오늘은 이 세계 1등 종이 비행기의 비밀을 파헤쳐 어떻게 접어야 비행기를 더 오래 날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얘들아, 뭐뭐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이 뒤에 나온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뭘 알아보겠대요? 비행기를 더 오래 날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접어야 비행기를 더 오래 날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 밑에는 어떻게 접는지가 나오겠네요. 그쵸? 봅시다. 첫 번째 비밀은 어떤 비밀입니까? 종이 비행기가 더 오래 날 수 있는 비밀인 거네요. 자료 1을 가리키면 자료 1 또 나옵니다. 이렇게 날개 면적을 넓히는 것입니다. 니는 이렇게 하면 옆에 살짝 보나요? 날개 면적 넓힌 거 보이겠죠? 그쵸? 이렇게 날개 면적 넓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날개 면적이 넓을수록 양력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양력은 종이 비행기가 공중에 뜰 수 있게 하는 힘으로 비행기의 날개 윗면과 아랫면을 지나는 공기 흐름의 압력차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날개 면적이 넓으면 날개와 접촉하는 공기량이 많아져 더 큰 양력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종이 비행기가 공중에 더 오래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 정리할 수 있죠.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떻게 접어야 비행기를 더 오래 날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 첫 번째 비밀은 뭐 때문이에요? 날개 면적이네요. 맞습니까? 날개 면적이 넓을수록 어떻게 돼요? 양력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공중에 비행기가 더 오래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나요?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 봅시다. 두 번째 비밀은 날개 모양과 각도에 있습니다. 뭐하고 뭐에 있대요? 모양과 각도에 있답니다. 종이 비행기가 오래 날려면 공기 소용돌이 현상을 줄여야 하는데, 자료 1을 가리키며 이렇게 날개 끝부분을 위로 접으면 소용돌이가 줄어들어 좌우 균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벌려 Y자 모양을 취하며, 행동도 나와 있네요. 그쵸? 날개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 접는 게 좋습니다. 자료 2를 가리키며 날개가 수평선에서 위로 들린 각을 상반각이라 하는데, 종이 비행기의 상반각은 이렇게 약 16도가 적합합니다. 그래야 비행 중 기울거나 흔들리는 현상이 줄어 더 오래 날 수 있거든요. 얘들아, 여기서 또 밑에 한번 볼까요? 자료 2에 뭐가 나오냐면 상반각이라는 게 나와요. 상반각은 뭐래요? 날개를 살짝 들어 올려 접은 걸 보고 우리가 상반각이라고 한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는 겁니까? 이 상반각이 16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했는데, 이 16도가 유지되면 어떻게 돼요? 기울거나 흔들리는 현상이 줄어 더 오래 날 수 있거든요. 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자, 우리 첫 번째 뭐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비밀은 뭐였어요? 날개 면적이 넓으면 양력이 커져서 그 양력 때문에 더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요, 상반각이라는 게 16도가 가장 적합한데, 그 16도를 잘 유지를 시키면 기울거나 흔들리는 현상이 줄어들어요. 즉 안정적으로 오래 날 수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계속 보죠. 종이 비행기를 오래 날리고 싶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날개 면적을 넓혀 양력을 크게 하고 날개 끝을 위로 접고 상반각을 적절하게 만들어 비행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줬네요. 위에 나온 내용을. 맞습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 정리해줬습니다. 맞아요? 네, 계속 보죠.
질문이 있군요. 청중의 질문을 듣고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에 다른 종목은 없느냐고요? 멀리 날리기 종목과 고개 비행 종목 등이 있습니다. 멀리 날리기용 비행기는 날개를 길고 좁게 접어 앞부분이 뾰족한 형태가 많은데 이는 비행을 방해하는 힘인 항력을 줄여 비행 거리를 늘립니다. 그리고 고개용 비행기를 접을 때는 좌우 날개의 모양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서 공중에서 방향 전환이나 회전을 쉽게 하도록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참고해서 나만의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끝없는 상상력과 도전 정신을 펼쳐보세요. 다음 세계 종이 비행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은 그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의 질문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찾을 때 조금 편하겠죠? 1번부터 보죠.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청중의 경험을 환기한다라는 게 뭐예요? 듣는 사람한테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 있었습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죠? 어릴 적 종이 비행기를 접어 하늘 높이 신나게 날렸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상대방, 즉 듣는 사람에게 이런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거 맞습니까? 1번은 답이 아니겠네요. 2번 봅시다.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중간에 갑자기 얘가 뭘 하죠?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그쵸? 이거랍니다. 이게 비언어적 표현 맞아요? 얘들아,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예요 그게? 몸짓은 뭐예요?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말을 빠르게 하거나 말을 크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이해합시다. 한 반 정도는 언어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실제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가 아니에요. 반언어적 표현은 언어 안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겠죠. 여기는 Y자로 팔을 이렇게 벌리는 게 나오니까 이거는 비언어적 표현 사용된 게 맞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질문을 던져 청중의 내용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 질문 나오나요? 나오긴 나와요. 질문이. 자, 어디 나오냐면 맨 처음에 다들 있으시죠? 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근데 그게 뭐냐면 질문이 있긴 하지만 이게 청중의 내용 이해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목표의 질문이냐 그런 의도의 질문이냐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뭐였어요? 경험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의도의 질문이었죠. 맞습니까? 그 밑에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 다른 종목은 없느냐고요? 라고 하는 건 청중의 질문을 듣고 다시 한번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내용 이해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죠.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됐네요. 그 다음 4번 봅시다. 청중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청중이 궁금해하는 점이 뭐였어요? 다른 종목 없냐고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얘기해줬어요. 멀리 날리기용 비행기와 고개용 비행기 이 두 가지 얘기해줬었습니다. 그쵸? 다음 청중에게 발표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마지막에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만의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끝없는 상상력과 도전심을 펼쳐보세요 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권유하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우리 빨리 2번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죠. 자료 1을 활용하여 비행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거 나왔나요? 어디 나왔나요? 옆에 이렇게 써 있었죠? 자료 1을 가리키며 이렇게 날개 면적을 넓히는 것입니다. 날개 면적이 넓으면 날개와 접촉하는 공기량이 많아져 공중에 더 오래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 자료 1을 활용해서 비행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요거는 혹시 다 맞았나요? 네, 틀렸어요. 몇 번 썼어요? 4번 봅시다. 자료 2를 활용하여 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날개 각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얘기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했냐면 봅시다. 상반각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기울거나 흔드는 현상이 줄어들어 더 오래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속도랑 관련된 얘기예요? 안정성이랑 관련된 얘기예요? 안정성이랑 관련된 얘기겠죠? 자, 자료 2에 상반각이 나와요. 여기에. 상반각이 나온다고요. 그럼 자료 2의 상반각이라고 하는 건 뭐랑 관련된 거예요? 날개 각도가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울거나 흔들리는 현상, 즉 안정성하고 관련된 내용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 요거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오늘 이 수업이 니네 모의고사 문제풀이 수업이라기보다는 내용 이해 수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풀이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어서 빠르게 진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보죠. 다음은 발표를 들으며 학생이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기억부터 미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날개를 넓게 만들면 양력이 증가한다. 기억납니까 혹시? 기억나요? 자,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어디 있냐면 날개가 넓으면 양력이 생기는데, 큰 양력이 생기는데 더 오래 떠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날개를 넓게 만들면 양력 증가하는 거 맞죠? 맞나요? 자, 그 다음 방금 전에 우리 또 했던 거야. 상반각 관련된 거. 날개 끝을 위로 이렇게 접어요. 그쵸? 그러면 상반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랑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균형을 유지하는 거랑 관련이 있다고 했죠. 양력 감소하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 몇 번 된 겁니까? 2번이 됐네요. 자, 4번부터 7번까지의 문제. 혹시 이거 어려웠나요? 가입자. 네, 봅시다. 우리 요거 한번 봅시다. 얘들아, 뭐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4번부터 7번까지 문제는 무조건 합법과 작문이 합해져 있는 문제예요. 그쵸? 자, 그럼 시작할 때 이렇게 써 있네요. 가는 또래 상등 학생들이 회의이고, 회의는 뭐 하는 거야? 서로 말하는 거 맞아요? 네. 말하기 관련하는 거 맞죠? 두 번째, 나는 가를 바탕으로 동아리 부장이 쓴 초고이다, 쓴 거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뭐랑 관련된 거고, 장문하고 연결된 거고요. 그쵸? 맞아요? 요거는 뭐랑 관련된 거예요? 화법이랑 연결된 거겠죠. 맞습니까? 뭐야? 아, 내가 뭘 눌렀어 지금? 잠깐만요. 미안해요. 자, 우리 뒤에 문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4번 보면 동아리 부장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미안해요. 4번 보면 동아리 부장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건 뭐만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까? 가만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맞아요? 맞나요? 그 다음 보죠. 5번 A에 나타난 회의 참여자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A는 어느 부분에 있는 거죠? 가 부분에 있네요. 이것도 그럼 뭐만 보면 풀 수 있어요? 가 부분만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보죠. 6번 가에서 언급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아리 부장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럼 뭐예요? 가에 있는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에 반영되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가와 나가 복합적으로 있어야 되는 문제겠네요. 그 다음 봅시다.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나만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가를 바탕으로 해서 나가 쓰여진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의 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나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본문 내용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부장이 얘기합니다. 대체적으로 회의에서는요, 동아리 부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쵸? 여기 동아리 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형태에서는 사회자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사회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갑시다. 동아리 부장, 오늘은 학생들의 고민에 대해 조언하는 글을 동아리 소식지에 싣기 위해 회의하기로 했잖아. 누리집에 올라온 사연 중 학생들이 공감할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회의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맞아요? 자, 여기 보면 이게 그거예요. 동아리 부장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 동아리 부장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사회자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회자가 이 글에서 혹은 이 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건 대체적으로 순서대로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그럼 방금 우리 뭐 읽었죠? 얘가 뭐 했어요? 어떤 회의를 오늘 하기로 했잖아. 그렇죠? 이런 얘기 했죠?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회의 참여자에게 회의의 목적을 상기시키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죠? 이거 맞는 얘기죠? 이거 답이 아니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그치? 네, 우리 요렇게 요건 하나씩 살펴보면서 갑시다. 봅시다. 왜냐면 이거는 살펴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거든요. 봅시다. 부원 1. 나는 진로를 찾는 과정이 어렵고 막막해요라는 고민에 공감이 되더라고. 진로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소개해주면 어떨까? 부원 2.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나도 내 희망 진로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막연하게 느껴지더라.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혹시 커리어에나 들어봤어? 난 우리 반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다양한 진로와 관련된 정보들이 많더라고. 무료로 진로 검사를 받아볼 수도 있고. 부원 1. 나는 선배들을 통해 어디가 라는 진학 관련 누리집을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꽤 많아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거랑 관련된 거죠. 맞습니까? 네, 계속 봅시다. 동아리 부장이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회의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리해준대요. 요약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정리하면만 보더라도 2번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그러니까 답이 아니겠네요. 바로바로 찾을 수 있습니까?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진로나 진학과 관련된 정보는 커리어넷과 어디가를 참고하면 된다는 거구나. 친구들이 두 누리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면 좋겠다. 다시 부원 2가 얘기합니다. 나는 공부에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불안해요 라는 고민이 눈에 띄더라. 뭔가를 성취하기 전에는 정체기가 와 힘들다던데 나도 1학년 때 그런 시기를 겪었어. 그래?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줄래? 목표를 크게 세워 노력해보았지만 잘 안 되어서 지치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할 수 있는 만큼으로 목표를 작게 쪼개보았어.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실력도 목표만큼 늘어있더라. 네 경험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여기 있잖아. 공부에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불안해요 라는 내용이 이쪽에 그 장문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또 동아리 부장이 새끼가 말을 계속합니다. 봅시다. 진로 학업 이외에 다룰 만한 사연이 또 있을까? 친구 관계와 관련된 고민도 많던데 이에 대해 다뤄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말고 다른 것도 뭐 있을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3번에 뭐라고 나옵니까? 회의 참여자에게 이어서 논의할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예, 제안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친구 관계와 관련된 고민도 많던데 이에 대해 다뤄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 건 제안한 거 맞죠? 그럼 3번도 답이 아니겠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계속 이제 A 부분입니다. 우리 A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나요? 왜요? 우리 아까 문제 봤더니 A라고 하는 데서 따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쵸? A 부분 잘 봐야겠네요. 부원 3이 얘기합니다. 그럼 친하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져 속상해요 라는 고민을 나누면 좋겠어. 어떤 조언을 해줄까? 부원 1. 왜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는지 상황을 먼저 되짚어본 다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 부원 2. 내 생각에 이미 멀어진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부원 3. 친구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가능할 것 같아. 친구와 관계가 멀어져서 속상하고 친구의 생각도 듣고 싶다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지. 부원 2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구나. 멀어진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말대로 하면 어렵지 않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다. 대화할 때 참고할 만한 좋은 방법은 없을까? 그 다음 부원 1. 대화할 때는 공감하며 듣는 태도가 중요해. 친구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친구의 말에 공감하고 있다는 걸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요거 A까지만 읽고 문제 한번 풀러 가볼까요? 5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A에 나타난 회의 참여자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부원 1은 부원 3의 질문에 답변하며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정정하고 있다. 부원 1이 그런 내용 얘기하나요? 자, 부원 1과 부원 3이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맨 앞부분이에요. 맞아요? 부원 1은 부원 3의 질문에 답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걸 정정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여기 보죠. 부원 1과 부원 3의 질문에 부원 1이 대답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맞아요? 어떤 조언을 해줄까? 라고 질문한 거 맞나요? 그쵸?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는지 상황을 먼저 되짚어본 다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 그랬어요.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정정하고 있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정정한 거 없죠? 1번 답이 아니겠네요. 맞아요? 자, 2번 갑시다. 부원 2는 내가 지금 읽어주고 있는 부분은 니네가 직접 보시고 화면 요거 띄워놓을게요. 부원 2는 부원 1이 언급한 해결책이 다른 상황에 더 적절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 부원 1과 부원 2가 연결되는 부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겠네요. 맞습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원 1이 진솔한 대화를 먼저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부원 2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각에 이미 멀어진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어요. 부원 1이 언급한 해결책이 다른 상황에 더 적절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지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상황에 더 적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럼 그 상황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더 적절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부원 1이 얘기한 걸 부원 2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2번을 쓰고 틀리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부원 3은 부원 2의 의견에 수긍하며 자신의 의견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긴 또 어떻게 됩니까? 부원 2와 부원 3이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네요. 맞아요? 부원 3은 부원 2의 의견에 뭐 했대요? 수긍했대요. 맞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3번에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솔한 대화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 멀어진 친구와 진솔한 대화. 그랬더니 친구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가능할 것 같아. 친구와 관계가 멀어져 속상하고 친구의 생각도 듣고 싶다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지 라고 하면 일단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부원 2의 의견에 수긍하는 게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근데 부원 2의 의견에 수긍하는 게 나왔습니까? 네 말이 맞아 뭐 이런 얘기 해요 지금?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3번의 답이 아니겠네요. 그 다음 봅시다. 4번 문제 보죠. 부원 2는 부원 3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기존 생각이 바뀌게 되었으면 언급하고 있다. 얘들아 봐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된 것이 또 문제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부원 2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기존 생각이 바뀌게 되었으면 언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말대로 하면 어렵지 않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부원 3의 말을 듣고 부원 2가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요? 맞습니까? 네, 언급하고 있네요. 답이 4번입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문제 2개가 해결이 됐어요. 맞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계속 이어서 가보죠. 논의해보니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 그럼 내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오늘 논의한 고민의 순서대로 소제목을 달아 글을 구성해볼게. 혹시 추가로 넣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 우리 동아리에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주면 좋겠어. 아직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더라고. 좋아. 다음 회의 때는 내가 쓴 글을 읽고 같이 고쳐보자 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나 부분 보죠. 나 부분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가 부분에 있는 것들이 나 부분에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잘 쓰여졌는지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같은 것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봅시다. 답답한 고민 시원하게 풀어드려요. 설렘으로 가득 찼던 3월도 거의 지나고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래 상담부 부원들이 이번 달에 선정된 사연 3가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해 조언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진로를 찾는 과정이 어렵고 막막해요라고 하는 소제목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소제목을 달아 글을 구성해볼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적용이 된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앞에서 예를 들어서 회의 시간에 무엇 하자 이렇게 쓰자라고 한 게 잘 적용되는지 안 적용되는지도 확인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도 뭐 읽기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할 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통 국어 시간도 이런 거 배웁니다. 보죠.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커리어넷에 접속하여 진로 심리 검사를 받아보고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직업 관련 정보를 추가로 탐색해보면 좋아요. 그리고 해당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진학 정보는 어디가에 있으니 접속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공부에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불안해요. 동트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둡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전에는 때때로 마음처럼 되지 않는 정체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사연의 주인공 또한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둡고 추운 정체기 상황일 수 있어요. 당장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 답답하다면 목표를 작게 쪼개서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해서 여기 얘기했던 것, 동아리 부장 여기 사이에 얘기했던 거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친했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져서 속상해요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글이 쓰여진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면 왜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는지 상황을 차분히 되짚어본 후에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보는 게 좋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너와 관계가 멀어져 속상해. 네 생각은 어떤지 말해주면 좋겠어라며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친구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에 공감하고 있음을 표현해주세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친구도 그 손을 마주 잡아줄 거예요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네요. 학교 생활하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싶은 순간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흔들림에 피어난 꽃이랍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3층 또래 상담부 동아실이나 또래 상담부 누리집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네요. 됐나요? 이거 확인하세요. 다음 회의 때 내가 쓴 걸 읽고 같이 붙여보자. 다음 회의 때 맞죠? 요거 확인할 거고요. 자 이제 우리 6번으로 갑니다.
가에서 언급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아리 부장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가에서 무언가를 얘기하면 나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잘못됐거나 반영이 안 됐거나 이런 거 찾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봅시다. 회의 내용 순서에 따라 글을 구성하고 고민 내용을 소제목으로 제시해야겠어 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나요? 소제목으로 제시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회의 내용 순서대로 쓴 것도 맞아요? 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회의 순서가 그대로 번호가 매겨졌죠. 그쵸? 우리 확인했죠? 그 다음에 소제목도 그대로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달았단 말이에요. 2번 문제 봅시다. 2번 선지 봅시다. 동아리 부원의 진로 탐색 경험과 유사한 또 다른 사연을 추가로 수집해 제시해야겠어. 또 다른 사연을 추가로 수집한 게 있습니까? 여기 지금? 없어요. 다 몇 번입니까? 2번이네요.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신문 칼럼을 가지고 왔네요. 새로운 사람, 사건, 지식 등이 우연히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했네요. 자, 1번부터 보죠.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자신과 맞는 진로를 선택할 기회를 우연히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다. 자, 여기 보면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면 이라고 나와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신문 칼럼에서 얘기했대요. 맞아요? 그런데 1번에서 뭐라고 해요? 다양한 경험,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요 내용 이렇게 연결돼야 한대요.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자신과 맞는 진로를 선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1번.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다 전부 다 풀어보지 않을 거예요. 내용 보는 게 우선이니까. 자, 사실 이 글은 막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글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1학년 애들이 제일 많이 얘기한 게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화법과 작문은 풀려면 정말 빨리 풀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령을 앞으로 조금씩 한번 맞춰 나가 봅시다. 이번 내신 대비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모의고사 풀이 또 해줄 테니까 그때 하면서 같이 좀 얘기해 봅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8번부터 10번까지는 뭡니까?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입니다. 이건 당연히 뭐랑 관련된 거예요? 작문하고 관련된 거고 쓰기랑 관련된 문제인 겁니다. 자, 우리 8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 보겠습니다.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들에 대해서 살펴봐야겠네요. 9번 봅시다.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쓰기 전에 구상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기억부터 미음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어요. 회의하고 나서 글쓰기 할 때 반영된 거 반영되지 않는 거 찾는 문제 나온다고 했고요. 여기도 지금 글은 짧지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작문 상황이라는 게 나오고 이 상황에 비춘 초고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초고에 어떤 것들이 반영돼서 쓰였는지를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보죠. 보기는 학생의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초고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쭉 읽으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작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이런 건 봐야 돼요. 뭘 바탕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무슨 글? 정서 표현의 글을 쓴대요. 사실 경험 바탕으로 정서 표현하는 글을 쓰는 건 다 뭘까요? 거의 대부분. 수필이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지금 2단원에서 배우는 게 학교에서 2단원에서 배우는 게 맨 처음에 배우는 게 서정 갈래의 이해, 두 번째가 서사 갈래의 이해, 세 번째가 극 갈래의 이해, 네 번째가 교술 갈래의 이해인데 교술 갈래라고 하는 게 수필에 해당하는 거고 그 교술 갈래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때 하겠지만 그 부분이 개인의 경험에 의한 정서 표현하는 글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뒤에 보면 뒤에도 수필이 하나 나오는데 그때 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학생의 초고 봅시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동네를 떠나 이사 준비를 하며 거실 한 구석에 있던 은재의 성장 일기를 발견했다. 끄트머리가 누렇게 변한 책자를 펼쳐보니 나의 어렸을 적 사진과 함께 엄마의 메모가 눈에 띄었다. 유치원 등원 첫날 씩씩하게 손을 든 은재. 언제 저렇게 컸나? 한 글자씩 눌러 적은 메모에서 엄마가 하루하루 커가는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한지가 느껴져 눈물이 핑 돌았다. 뭐 봤대요?
은재 성장일지를 봤대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사 준비 하다가 은재 성장일지를 보고 감동을 느낀 장면이 나와 있네요. 그쵸? 그때 그것 때문에 뭐가 떠올랐대요? 내 수첩이 떠올랐다. 방에 가서 2022년이라고 적힌 중학생 때 쓴 수첩을 집어들었다. 펼쳐본 수첩 속 달력에는 매일의 중요한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스로 챙겨야 할 일정이 많아지다 보니 처음에는 쏟아지는 일정에 압도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다. 오늘 도서관 책 반납 같은 간단한 일정부터 여행 같은 긴 일정까지 하나하나 메모로 써놓고 보면 앞으로의 일정들을 모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샘솟고는 했었다 라고 얘기했네요. 여기는 2022년에 자기의 수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보죠. 일상 속 소중한 추억도 짤막한 메모로 남아있었다. 3월의 어느 날에 적힌 우쿨렐레 연습 손가락이 아파 힘들어라는 메모를 보고는 음악 수행 평가를 위해 잠 못 이루고 손가락이 퉁퉁 부렸을 때까지 우쿨렐레 연주를 연습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5월의 어느 날에 적힌 우쿨렐레 완벽 기분 최고라는 메모를 보고는 수많은 연습 끝에 곡을 완벽히 연주했을 때의 뿌듯함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내 삶을 차곡차곡 쌓아둔 추억의 서랍장을 열어 발전해온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나 자신이 기특하게 여겨졌다. 요거는 메모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네요. 그 다음 봅시다. 수첩 속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민재랑 싸웠다. 민재는 왜 그랬지 속상해. 내 잘못도 있지라는 메모가 눈에 띄었다. 동생과 다툰 후 동생이 나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썼던 메모였다. 그때 메모를 적으면서 나는 동생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었고 내 감정에만 매몰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파도처럼 요동치던 나의 마음은 메모를 하며 햇살에 반짝이는 푸른 물결같이 잔잔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책장 한 칸을 차지한 수첩들에 적힌 메모에는 하루하루 나아진 나의 모습들이 가득 차 있다. 지금도 메모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건 자주 나옵니다. 글쓰기 방식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니네가 진짜 많이 익숙해진다라고 하면 이 글쓰기 방식에 있는 1, 2, 3, 4, 5번 선지를 먼저 보고 이걸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씩 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좀 익숙해지면 한번 나중에 시도해보도록 한번 하죠. 그리고 이건 개인차가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시간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괜히 안 되는 거 하다가 틀리지 마시고 잘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1번부터 보죠. 일화를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맞습니까? 봅시다. 여기 보면 얘는 뭐 얘기했어요? 은재의 성장 일지를 발견했다 해서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나의 메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하루하루 커가는 나를 아끼고 사랑한지 눈물이 핑 돌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의 일화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시작 부분에서 독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직유법을 사용하여 직유법 보이나요? 니네? 파도처럼 요동치던 물결같이 잔잔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직유법에 사용됐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감정을 이입하여 자연과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과의 일체감을 드러내는 감정이입 여기 있었습니까? 그 감정이입, 자연과 일체감 그럼 어떤 자연을 내놓고 거기에 자신의 감정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자신의 어떤 일화 같은 것들을 쭉 이야기해주고 메모에 적은 내용들을 쭉 얘기해주고는 있지만 그 마음 같은 걸 담아놓은 자연물이 등장하거나 그러고 있진 않죠? 답 3번입니다. 됐나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쓰기 전에 구상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기억부터 미음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엄마의 메모를 발견함. 나왔나요? 나왔어요? 그리고 얘들아 이거 순서대로잖아요. 그쵸? 순서대로 맞죠?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일정을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김 있었나요? 그 다음 연습으로 발전해온 나에게 기특함을 느낌. 우쿨렐레 나와 기억해요? 우쿨렐레? 맞아요? 그 다음 내 감정을 헤아려준 동생이 아니 미안해요. 리을 볼게요. 디귿을 안 했네요. 메모를 통해 추억을 되돌아본 일 이런 거 있었나요? 그쵸? 자기의 수첩에 있는 메모를 보고 그걸 통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지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 감정을 헤아려준 동생에게 고마운 느낌? 야, 그냥 문제를 안 봐도 이것만 보면 풀 수 있겠는데? 내 동생은 내 감정을 헤아려주지 않습니다. 내 동생이 내 감정을 헤아려줘요? 내 동생이 있다. 손. 내 동생은 나의 감정을 헤아려준다. 없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고요. 농담이고요. 여기 보면 자, 나는 동생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었고 내 감정에만 매몰되진 않은지 되돌아보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을 느꼈다라고 얘기했는데
동생이 내 마음을 헤아려줬다라는 건 안 나와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5번이겠네요. 그리고 여기 뭐 다들 알겠죠? 혹시 난 동생 여동생이다. 너왜 사는데? 무서운데. 여동생이에요? 몇 살이에요? 소리. 15살이요. 야, 동생이 몇 살인지 몰라 쟤는. 그 동생 예뻐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예쁘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보기에 예쁘다 착하다 뭐 이런 느낌 드냐고요. 안 그래요? 아니 어떤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어떤 이상적인 남매의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게 혹시 너희들에게 있나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선우 그런 거 있니? 당연하죠. 아 그래요? 아 사이 좋은 남매예요? 사이 좋아요. 동생이 몇 살인데요? 14살이요. 사이가 좋기가 쉽지 않은 나이인데. 아, 그래? 아 동생이 널 잘 따르고. 제가 다 받아줘요. 아 저는 동생이 장원영 닮았어요. 장원영 닮았다고요? 미인이네 미인. 쟨 여동생이 없다면서요. 있어요 여동생이? 뭐야? 자 우리 10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학생의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초고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네요. 글이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 마지막 문단의 맥락을 고려해서 메모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의인법을 사용한 문장을 추가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뭘 봐야 되냐면요. 이거 다 읽고 풀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 이거만 찾읍시다. 의인법.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글들이 나오잖아요. 뭘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면 항상 뭐가 붙냐면 조건이라는 게 붙어요. 그쵸? 조건은 첫 번째 이거예요. 메모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맞습니까? 응?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의인법을 사용한 문장을 추가하면 좋겠어가 나와요. 맞아요? 그럼 앞에 있는 요거는 뭐예요? 내용이 되겠죠. 맞아요? 내가 추가해야 될 글의 내용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이 밑에 건 뭐예요? 내가 추가해야 될 내용의 형식이 될 겁니다. 내용을 찾는 게 쉬울까요? 형식을 찾는 게 쉬울까요? 형식 찾는 게 조금 더 빠를 거예요. 그럼 형식을 빨리 찾으면 돼요. 의인법 사용된 거 뭐하고 뭐 있어요? 메모는 타임머신이다. 메모하는 습관을 유지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메모는 짝꿍이다. 메모는 등대이다. 메모는 안내원이다가 있어요. 여기에서 의인법 사용된 거 뭡니까? 메모는 짝꿍이다와 메모는 안내원이다. 그러면 1번, 2번, 4번 답이 아니에요. 맞아요? 1번, 2번, 4번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의인법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찾으면 돼요? 메모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3번입니까? 네.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겠죠? 형식부터 보세요. 형식부터. 자 일단은 화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